네, 안녕하십니까. 방장입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그죠? 그 앞에는 약간 지루하고 재미없는 내용. 그러니까, 김 PD님 빼고 두 사람은 이래 재미없으니까 나가잖아요. 그래서 2부는 우리가 회원님들 질문하신 맥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죠?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많이 드리죠. 어떤 주식은 입문학이다. 공부를 해야 된다. 차트만 이래 펼쳐놨고, 그죠? 차트만 펼쳐놨고, 우리도 초창기에 그런 어떤 대화가 많이 오갔죠. 저는 차트에서 모든 답을 찾을 수 있다. 어떻게? 지지선 딱 정해놨고, 손절 라인만 정해놨고, 나 들어간다. 여러 가지 신호를 보고, 이 손절 라인만 잘 지키면 손실이 없다. 그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어요? 그게 너의 기법이고, 그런 방법을 써서 돈을 벌었으면 그렇게 계속 해라. 나는 그 방법을 써서 돈을 잃었다. 그래서 나는 그 방법을 안 한다. 버렸다. 차트는 내가 하는 주식의 한 1%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공부다. 인문학이다. 그래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어떤 공감하지 않고 의견 트러블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그죠? 많이 이탈을 했고 밴드도 탈퇴하고 나갔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공부를 하시는 분들만 이래 남아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항상 그래요. 저는 주식으로 절대 타협이라는 거는 없다. 저는 주식 30 몇 년 하면서요. 느낀 게 그게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엘리트고 뭐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얻어 터져 가면서 깡통 차고 망하면서 배운 거라고. 그래서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유명하신 교수나 어떤 사람들이 쭉 설명도 막 하고 하죠. 그렇지만 저는 그런 거 어떤 대부분이 비공감이에요. 별로 공감이 안 돼요. 왜? 저는요, 군대로 따지면 무슨 장군도 아니고 장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병. 평생을 그냥 총 들고 적지에서 막 싸운 사병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온 몸에 상처투성이죠. 상처투성이지만 어쨌든 30몇 년 동안 안 죽고 살아남았어요. 그러면서 실제 전쟁터에서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그것만 나는 진실이다 보고 그거를 답습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 안 죽고 살아남았다. 그 방법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아남은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거죠. 저는 주식을 인문학이라고 생각한다. 이래서 살아남았다. 그래서 자꾸 주입을 시키고 말씀드리는 거죠. 요즘 어제도 보니까요. 초전도체 다음으로 맥신 요것도 사기다. 여기저기 기사 또 어떤 유튜버들이 막 그런 이야기를 막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초전도체 다음으로 또 대국민 사기극 만드는 거 아니냐. 누군가의 작당 아니냐. 막 그런 어떤 유튜버도 있고 또 지인이 그 링크를 걸어서 내보고 보라고 한번 이래 해주길래 이래 보니까 한 5분 봤어요. 5분 보면서 제가 그랬어요. 지가 모르면 다 사기래. 제가 한 말은 딱 그 정도였어요. 그죠? 근데 결론은 뭐죠? 금요일 무지 바빴죠? 그죠? 근데 바쁘고 수익도 많이 났어요. 물론 코닉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워낙 좋아하는 주식이 되나니까, 그죠? 코닉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많이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코닉 같은 경우는 우연의 일치다. 그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맥신 때문에 산 게 아니니까. 근데,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금요일. 물론 코닉은 목요일부터 반응을 일으켰고 알고 있었고, 금요일 날 딱 했을 때 맥신의 계보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움직일 때 쫓아간 건 아니죠. 아예 반응도 없고, 그죠? 시장 반응은 뜨뜨리한데, 이거 가능성 있다. 이거 들어가자. 한두 시간 후에 막 움직이죠. 그죠? 그러면, 거래량도 없고, 어떤 주식의 반응도 없고, 또 대부분이 어떤 중소형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수급도 없는 상태인데,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이거 맥신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들어가서 기다리자. 들어가자. 그러니까 한두 시간 있으니까 확 전부 막 급등 막 나오기 시작하죠. 그게 시장의 반응이죠.
일명 찌라시. 근데 찌라시 보고 쫓아 들어가면 이미 늦었죠.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맥신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미 계보를 다 알고 있죠. 왜? 그 전에 공부를 했으니까. 그러면 맥신이란 게 뭐 목요일 날 갑자기 이렇게 뭔가 거론되기 시작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아요. 공부를 다 했어요. 했는데 뭐다? 그냥 재미가 없으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러간 거예요. 그럼 어떨 때 언제 공부했죠? 그죠? 최경철 교수 이야기할 때, 그죠? 그때 이야기했어요. 일단은요, 우리 엔싱크님이 질문을 하셨으니까, 맥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맥신이 뭐냐? 그죠? 첫째는요, 목요일, 그죠? 우연히 공시 하나가 나왔어요. 초전도체하고 스토리는 비슷한 것 같아요. 카이스트, 그러니까 한국하고 인도 협력센터를 운영하는 이성철 교수 연구팀이 맥신이라는 것을 개발했는데, 정확하게는요, 맥신의 자기 수송 특성을 이용해 표면의 어떤 분자 분포, 그죠? 분자 분포죠. 분자 분포를 예측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이래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게 뭐야, 뭐 전부 그랬고요. 저 역시도 저 기사를 못 봤어요. 근데 갑자기 뭐였죠? 코닉이 확 급등을 했죠. 코닉이 급등하니까 뭐랬어요? 처음엔 제가 그랬죠. 왜 오르는지 나도 모르겠다. 왜 오르는지 모르겠지만 막 상한가 근접해가 확 급등하니까 일단은 분할 매도하고 이유는 찾아보자. 요즘 패턴이 상한가까지 확 갔다가 쭉 빠지는 사례가 너무 많으니까 또 요즘 장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기회 줄 때 일단 그죠. 분할 매도 해놨고 나머지로 고민해 봅시다. 그랬죠. 그래서 저녁에 저도 찾아보고 알았어요. 어쨌든요. 스토리는 그죠. 한국, 일본 그죠. 합작해서 연구를 하는데 거기 이성철 교수라는 팀이 어떤 맥신이라는 물질의 어떤 자기 수송 특성을 이용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근데 이 방법을 쓰면 맥신이라는 것을 대량 생산할 수가 있다. 이게 골자였어요. 자기 수송, 그러니까 이 자기라는 거는 그죠. 마그네틱,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자석, 마그네틱, 어떤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자기 수송, 이런 구조죠. 그런데요, 이 맥신이라는 게 제가 알게 된 것은 코닉 때문에 알았죠. 코닉 때문에 알았고, 그죠? 우리는 스펙주 합병되고 등록될 때부터 막 2,000원대 그때 요동을 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뭐든지 그래요. 내가 수익을 많이 내고 많이 먹은 종목은요, 항상 이뻐 보여요. 계속 사고 싶고. 근데 코닉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그죠? 막 1승하고 비슷하죠. 우리는 여러 번 들락날락 했죠. 근데 살 때마다 다 수익이 나니까 이쁜 애예요. 그러니까 막 주식이 막 폭락하고 나쁠 때 한 요 정도 가격이면 됐지 싶으면 막 습관적으로 막 또 분할 매수해가 조금 사모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맥신하고 연루되면서 그죠? 막 이틀 만에 막 50% 이래 오르니까 기분 좋죠. 숨통도 트이고. 어찌 보면 운이다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죠? 스펙주 합병되고 맥신 그거 제가 거론을 했을 건데 기억은 잘 못 하실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OLED죠. OLED. 그러니까 유기 발광 다이오드. 그러니까 OLED. 유기 발광 다이오드인데 이 유기 발광 다이오드를 그죠? 이렇게 실처럼 미시한 이런 거를 개발을 했다. 그죠? 생각나죠? 그런데 이게 최경철 교수 팀인데 이 최경철 교수라는 분이 코닉의 사회이사로 있은 거죠. 근데 이 최경철 교수라는 분은 대단하더라. 이 사람은 계속 집속적으로 관찰하고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 왜? 항상 신기술 대박은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업계의 대표주자 이런 어떤 분들은
끝없이 관찰하고 근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최경철 교수 이분을 공부를 하면서 그때 맥신이라는 걸 저도 처음 알았죠. 아, 이게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근데 그거는 그때 단발로 끝났어요. 콘익 하나로 국한돼가 그냥 끝난 거예요. 그죠? 콘익이 아니고 그 맥신. 맥신이 처음에 거론된 거는요, 2011년도예요. 2011년도. 제법, 그죠? 오래됐죠. 2011년도에 그 2차원 평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어떤 세라믹 물질, 그러니까 세라믹은 알잖아요. 세라믹 물질의 어떤 그 전이금속의 탄소나 질소를 결합시키는 거예요. 결합시켜서 만든 원자의 어떤 한알, 어떤 소재,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맥신이라는 거. 어렵습니까? 예, 그러면 좀 더 쉽게. 좀 더 쉽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요. 이 전이금속이 있어요. 전이금속. 주체가 되는 전이금속이 있고, 이 전이금속에 플러스 뭔가를 첨가를 시켜요. 첨가시키는데 새로운 어떤 원소죠. 금속. 근데 이 금속을 어떤 거를 첨가시키냐 하면요. 그 원소 주기율표. 봐요. 원소 주기율표 이런 거는 막 엄청난 힌트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게요. 그죠? 나이 들어서 이건 이번에요. 금요일 날 급등한 종목들의 공통점은 뭔지 알아요? 다 나와 있어요. 저는요, 제가 이 테마를요, 사람들한테 막 이거 막 설명해 줬죠. 딱 다른 거 없어요. 전이금속 플러스 13족, 14족. 이거는 뭐냐? 원소 주기율표죠. 원소 주기율표에서 가로, 세로 있잖아요. 가로, 주기, 세로, 족. 그죠? 그 1족, 2족, 3족 그 족이에요. 그러니까 13족 계열, 14족 계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3족과 13족 플러스 탄소 또는 질소. 이게 레시피예요. 요것만 섞으면요. 이게 맥신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요거 누가 했냐? 드렉셀 대학이라고요. 어떤 최초의 드렉셀 대학 연구진이 이렇게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을 하고 여기 어떤 실험을 하면서 맥신이란 이 어떤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서 세상에 알린 거죠. 그러면 그때 한 어떤 그 대표적인 큰 흐름은 요거다. 전이금속 플러스 어떤 원소 주기율표의 13족, 14족 계열 플러스 탄소, 질소. 이게 레시피다 하고 공개를 했어요. 쉽죠? 그러면 여기에서요.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요. 이걸 만들어서 여기는 금속이죠. 그러면 이 어떤 금속 표면 있죠. 금속 표면. 금속 표면을 어떤 특수 불화수소나 뭐 염화수소 이런 걸로 표면 처리를 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짜증이 납니까? 네. 그러면요. 다시. 그죠? TI 뭐죠? 티타늄. TI3AlC2. 이게 레시피예요. 모르겠다고요? 그렇죠. 자꾸요. 응용을 해야 돼요. 응용. 그래서요. 기본 베이스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나마요. 우리 밴드 지금 남아있는 분들은 계속 막 1년, 2년, 3년 반복해서 막 하니까 이제는 아주 자연스러워졌어요. 익숙해졌어요. 3년 전에요. 3년 전에 초창기에 제가 누군가 그랬죠.
그 주식 종목 발굴하는 방법 가르쳐 달라 해가 원서 주기율표 막 설명하고 하니까 쌍욕을 한 사람도 있었어요. 미친놈 아니야. 그죠? 그럼 시끌막 논쟁 펼치다가 나가버렸어요. 그렇죠. 그때 만일 제가 어떤 이 방식은 안 먹히나 하고 포기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마 지금 우리도 차트 성권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거는요, 각자 생각하는 거예요. 각자 길이에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저의 길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근데 공감 못 하겠다 하면 그냥 각자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합의 보는 거 없다 그랬잖아요. Ti3AlC2. 그죠? 이거 뭐죠? Ti. 티타늄이죠. 알루미늄. C는 탄소잖아요. 그러니까 탄소.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잖아요. 탄소. 그러니까 이게 레시피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했는데? 뭐 어떻게 했는데? 뭐가 어찌 됐는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뭐가 돼요? 이건 말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불산. 그러니까 불화수소죠. 불화수소. 첨가되는 거예요. 이 공식을 통해서 유출을 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떤 그 종목을 하나 찾아내는 거예요. 네. 다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코닉은 우리가 우연히 들고 있을 때 있잖아요. 우연히 들고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공통분모를 막 찾아내는 거죠. 이거는 이렇다. 이거는 이렇다.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를 하는 거죠. 맥신이란 건요. 맥신이란 건 그래핀하고 무슨 차이가 나냐. 그래 하면요. 그렇죠. 그래핀이란 거는요. 그래핀이란 거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핀. 그래핀은 따지고 보면요. 어떤 탄소예요. 탄소 섬유. 그라파이트. 탄소 섬유. 이 탄소 섬유를 아주 미세하게, 그러니까 어떤 제작 방법인데 한 번씩 보면 나올 거예요. 그래핀을 찾아낸 과학자가 우리 연필심 있죠. 연필심에 유리 테이프를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발라가지고 딱 꺼내보니까 그 유리 테이프 표면에 시커멓게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핀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예. 그러면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핀은 탄소, 맥신은 세라믹 계열인데 세라믹 한 개만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를 혼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래핀 같은 경우는요. 그래핀보다 그 이전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탄소 나노 튜브라는 것도 있었고, 또 나노 기술이라는 거는 10억 분의 1이잖아요. 그만큼 작다, 미시하다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나노 기술이라는 게 주식시장 역사에 들어온 거는요, 한 20년도 넘어요. 예. 20년도 넘고요. 그러한데, 이제 나노 기술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한때는 주식시장에 이제 은나노라고 있어요. 은나노. 은이죠, 은. 은의 입자를 10억 분의 1로 잘게 쪼개가지고 분리를 해서 그걸 다시 뭉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보다 한 200배 이상의 엄청난 성능을 낸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노 기술이라는 것도 그전부터 있었고, 또 그래핀 이전에는 탄소 나노 튜브라는 그런 어떤 물질이 있어요. 그게 주식시장의 테마가 된 적도 있었고, 그 이후에 또 발달해서 그래핀이라는 게 또 테마가 된 적도 있었고, 따지고 보면 다 비슷해요. 내가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게 무슨 새로운 신물질처럼 보이지만, 맥신이라는 것도 그죠? 2011년도에 처음 나왔다 그랬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맥신은 왜 이번에 막 어떤 이슈가 되느냐? 얘도 똑같아요. 맥신이라는 거는,
그동안에는요, 얘의 어떤 장점은 많다는 건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뭐다? 대량 생산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대량 생산을 못하니까. 그죠? 못하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초전도체도 똑같잖아요. 극저온, 극고압에서 만들 수는 있어요. 지금도 만들고 있다 했잖아요. 만들어서 상용화하고 쓰고 있다. 쓰고 있는데 뭐가 문제다? 대량 생산을 못한다. 그래서 비싸다. 이게 문제였죠. 맥신도 비슷한 개념이라는 거죠. 맥신도 비슷한 개념인데 이번에 대량 생산의 길을 이성철 연구팀이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시장에서 와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는 게 훨씬 맞다. 그러면 맥신이 이게 그죠? 뭐 가짜다.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진짜 있는 거예요. 실제요. 산업계에도 많이 응용이 되고 있어요. 실제. 산업계에도요. 이 맥신 비슷한 어떤 방법이 많이 응용이 돼요. 실제 어떤 부분에 응용이 되냐 하면요. 그 항공업계에서 이래 보면요. 항공업계에서 보면 항공기 있죠. 항공기, 비행기라는 건 하나의 거대한 피뢰침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행기가 하늘 날아가다가 번개가 번쩍 쳐가지고 번개를 맞았어. 그러면 얘가 빠방 해가 시스템이 다 폭발되어버리면 참사겠죠. 그래서 비행기는 하나의 거대한 피뢰침이다. 피뢰침이 되려면 뭐? 절연체죠. 전기가 주르륵 흘러내릴 수 있는 절연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항공기의 모든 부품은 절연체로 만드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보면요. 복합재라는 부분이 알루미늄 합금 대신으로 많이 쓰여요. 알루미늄 합금은 가볍고 튼튼하고 좋지만 가공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근데 이 복합 소재라는 걸 개발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부분을 커버를 해줘요. 뭐 생산 단가도 줄여주고 비행기의 성능, 강도, 경도 이런 걸 훨씬 더 높아졌고 무엇보다 다양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준 거예요.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결국은 이 맥신이라는 이 소재가 비슷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응용이 가능하다. 맥신이라는 이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다이오드를 만들면 플렉시블하는 막 구부러지고 요즘 그죠? 핸드폰 막 접었다 펼다 막 돌돌 말았다 막 한쪽 그 기술이요. 따지고 보면 맥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맥신 이 소재를 이용해서 만들면 응용이 무궁무진하다, 다양하다. 그러니까 맥신을 만일 대량 생산만 할 수 있으면 산업계 전반에 엄청나게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이 열린다. 이래 보는 거예요. 어떤 그래핀 이런 것도요. 따지고 보면 비슷한 개념인데 그 그래핀은 탄소섬유는 또 항공기 업계에서는 CFRP라고 또 부르기도 해요. 약어를 따서. 그럼 이 탄소섬유예요. 탄소섬유가 있으면 탄소섬유 한 겹에 그 메쉬 아니면 뭐 쿠퍼 이런 식으로 해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런 어떤 한 층에 그러니까 어떤 탄소섬유 한 층에 여러 가지 이제 구리선을 넣는 거예요. 구리선을 넣을 때 생각을 하면 뭐 양파 엮는 그 주머니 같은 거 있죠. 망사 주머니. 그런 거 연상하시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망사 형태를 어떤 탄소섬유 한 장, 탄소섬유는요, 절연체예요. 전기가 통하거든요. 탄소섬유 한 창에 거기 구리 망사를 넣는 거예요. 그 위에 또 탄소섬유 한 장 얹고, 그 위에 또 구리 망사 하나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베이다 합판 만들듯이 꽉 압착을 하는 거죠. 이러면 전기의 절연성이 아주 좋은 CFRP 섬유, 기능성 섬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따지고 보면요. 이 맥신 만드는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맥신도 따지고 보면 전이금속에다가 주로 13족 계열의 금속에다가 탄소를 그죠? 혼합을 했어. 여기에 불화실
불화수소 이런 걸로 해서 만드는 과정이다. 그러면 뭐 맥신하고 뭐 비슷하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맥신은 그죠? 이것도 허구가 아니에요. 대국민 사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그동안에도 있었다는 거죠. 이미 있기는 있었다. 근데 똑같이 초전도체하고 비슷해요. 대량 생산에 길이 없으니까 이게 약간 변칙적으로 이래 응용되고 이래 썼을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맥신의 어떤 거죠? 이해가 먼저라는 거예요. 맥신을 누가 왜 만들었고 어떻게 이용된다.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또 잠시 한번 이렇게 끊었다가요. 다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